제가 쪼잔한 놈인지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될 이유가 무시무시한 여자친구의 먹성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같고 겨우 그것 때문에 헤어진다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자친구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나 싶으실 겁니다. 제 여자친구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먹습니다. 처음 소개팅에서 만난 자리에서 예쁜 눈웃음으로 인사하며 다가오던 여자친구. 알면 알수록 매력있고 제 친구들한테도 진국이라고 불릴 만큼 성격이 좋은 여자친구였습니다. 물론 성격 정말 최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울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저는 남중남고 나와서 사내놈들이 식판에 코 박고 마시는 건지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괴물 같은 식성들은 많이 봐왔어도 여자가 괴물처럼 먹는 건 처음 봤습니다. 여자친구는 연애 초 만난 지 한 달 정도는 밥을 안 먹었습니다. 약간 내숭같이 숨긴 것 같습니다. 저녁에 약속을 잡아 만나자고 하면 저녁은 꼭 먹고 나오던 여자친구. 어쩔 수 없이 디저트 카페 가서 커피에 케이크 같은 거 먹으면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난 지 3개월이 넘어가니 여자친구가 더 이상 숨김없이 먹습니다. 누구나 첫 기억은 잊을 수 없듯이 배가 무지 고파서 오늘은 많이 먹을 거라 자기가 쏘겠다는 여자친구 말에 귀엽게 생각하고 자주 가는 갈비찜 맛집에 데려갔습니다. 매운 갈비찜 5인에서 6인분짜리 제일 큰 대짜를 시켜서 양념까지 슥슥 다 긁어먹고는 메뉴판을 한 번 더 보더니 모자르다며 갈비전골에 밥을 시켜 먹던 여자친구. 가격을 슬쩍 보니 10만원은 훌쩍 넘습니다. 어머님이 돈 관리하시고 용돈 받는 여자친구가 뭔 돈이 있나 싶어서 빌지를 제가 숨기고 카운터로 걸어가자 이건 자기가 계산할 거니까 후식은 나보고 사라는 여자친구. 회식 마냥 많이 나온 영수증보다 무섭던 여자친구의 후식 먹자는 말 참 오싹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니 솔직히 좀 얼떨떨했습니다. 이날 저는 여자친구가 저랑 헤어지려고 일부러 그러는 줄 알고 이별만큼은 아니길 불안한 마음으로 한 발씩 떨어져 힘없이 고개 숙이고 카페로 터벅터벅 걸어가니 다가와선 제 손을 꼭 잡고는 미안하다고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며 애교 부리던 여자친구를 보자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됐습니다. 그 후로 데이트는 늘 맛집 탐방하는 먹방 데이트가 되었고 영화는 말없이 눈으로만 보는 건데 그게 데이트냐며 싫다는 여자친구를 조르고 졸라서 처음으로 영화 한번 봤습니다. 그 후로는 영화관은 싫다고 하네요. 고깃집 가면 10만원은 그냥 애교로 먹는 수준이고 소고기 먹는 날이면 30만원에서 50만원은 그냥 기본이고 족발집에선 둘이 가서 무조건 제일 큰 보쌈 하나, 족발 중짜리 하나, 양념 족발 하나, 그리고 사장님이 신나서 서비스로 주는 요리까지 싹쓸이를 합니다. 밥을 먹고 중간에 몇 걸음 걷다 보면 꼭 먹고야만 하는 파리바게트 빵과 떡볶이 세트. 그리고 충격적인 건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닭꼬치 5개 먹고 20개 포장하는 여자친구. 치킨 먹으러 가면 후라이드, 양념 순살, 구운 치킨, 종류별로 이맛저맛 닭을 3마리 이상 시켜 먹는 장난 아닌 먹성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2판을 시켜 먹었지만 먹고 나서 아쉽다며 샐러드바를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혹시라도 회를 먹으러 가면 회는 양에 차게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수족관을 쓸어버릴 먹성으로 먹어치웁니다. 놀이공원에 놀러가면 놀이기구보다 이것저것 먹어보는데 더 행복해하던 여자친구. 펜션 잡고 놀러가는 날에는 피난길처럼 마트를 싹 쓸어서 싣고 갔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결혼을 생각하니 여자친구의 집에 인사하러 처음 가게 됐습니다. 상다리 부서지도록 차려놓으신 여자친구 어머님께 감동받아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주려 하기도 전에 일반 가정집 국그릇에 담겨오는 고봉밥에 흠칫 놀랐습니다. 맞아요, 여자친구의 먹성은 집안 내력이었습니다. 밥을 어렵게 싹 비우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먹고 집에 와서 소화제 먹고 끙끙대며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 여자친구와 가족들은 밥 먹을 때 대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여자친구와 동생이 다들 숨도 안 쉬고 먹기만 하길래 신기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아침부터 굶고 점심도 거르고 찾아갔습니다. 아버님과 식사 후 술 한잔 마시는데 밥 안 굶길 자신 있으면 데려가라고 하십니다. 술을 마시는 도중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하다가 한 달 생활비를 듣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집안 자체 마인드가 먹기 위해 돈 버는 듯 싶습니다. 아마도 여자친구와 결혼하면 식비 감당이 안 될 듯합니다. 저는 월 고정수입 600만원이고 또 다른 월 부수입 300만원 정도이지만 이걸 다 합쳐도 먹고는 살아도 제가 꿈꾸는 노후에 맞는 저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모든 모습까지 좋다 한들 이제는 조심스레 마음이 멀어집니다. 여자친구네 아버님과 술 한잔 기울이다 보니 집에 빚이 조금 있다고 여자친구네 집안 사정까지 듣게 되었고 지금은 조금 힘드시지만 아버님이 한창 수입이 좋았던 시절에 쓰던 씀씀이가 지금까지 그대로 쓰다 보니 매월 생활비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아무리 식성이 좋다고 해도 빚을 내면서 먹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자친구는 이제 막 자리 잡은 프리랜서인데 하루 종일 집에서 뭐든 시켜 먹고 할 텐데 벌써부터 겁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애지간한 일 아니고서야 신용카드를 안 쓰던 제가 어떤 달은 700만원을 찍은 적도 있습니다. 내역서를 보면 전부 먹을 거. 그놈의 맛집 그리고 또 맛집이더군요. 취업하고부터 매월 대부분 적금 들고 뭔가 살 때는 신중하게 모아서 쓰다 보니 부모님 도움도 있었지만 제가 사람답게 산다고 집 살 때 보태주셔서 30살 이전에 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크게 들어갈 돈 없다 싶어 결혼하면 저축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유 있습니다. 그게 여자친구가 먹는데 쓴다고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준비된 한 아이의 아빠가 될 테고 든든한 남편이 돼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와이프가 먹는 걸 텐데 저 참 쪼잔하고 나쁜 놈입니까? 결혼 후에 행복하길 바라기에
노후의 여행도 함께 다니고 여유 있는 부부 생활을 원합니다. 기념일에 와이프에게 예쁜 꽃과 멋진 반지를 선물하는 게 제 꿈이지. 족발을 종류별로 사줘서 행복해하는 와이프가 아닙니다. 여자친구는 제게 말합니다. 그동안 번 돈 어머니에게 다 줬지만 생활비에 다 쓰셨다고. 그래서 모은 돈이 없다고. 하지만 자기가 실컷 집에서 맛있게 먹고 했으니 후회는 없다고. 옷만 와도 된다고 하였지만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활비 못 쓸 거라고 하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은 배달은 시켜 먹을 것이고 일주일에 2번은 외식은 해야 한답니다. 평범한 사람이 둘이서 외식하면 6에서 8만 원 나옵니까? 여자친구랑 먹으면 한 끼에 10만 원은 기본이니까. 이젠 예전에 두 사람이서 먹던 정상적인 계산 상식도 잊어갑니다. 앞으로는 아기를 위해 준비도 해야 하고 우리가 추억에 남는 삶을 위해 여행도 다니는 데 쓰자니까. 제 돈으로 저축하고 여행이나 취미 활동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 식비 쓰겠다고 해서 네가 버는 돈으로는 식비는 턱도 없을 거라는 제 말에 결혼은 고민해보겠다고 하네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천사 같았던 제 여자친구가 음식 때문에 왜 저렇게 변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와 저희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서 코스 하나 먹고도 부족한지 여자친구만 코스를 하나 더 추가해서 식사 시간만 2시간 걸렸습니다. 그중 1시간은 다들 먹고 난 뒤라 여자친구 혼자 밥을 추가로 먹는 상황. 잘 먹어서 예쁘다며 웃던 저희 부모님인데 이 정도인 걸 아시면 결혼을 결사반대하실 겁니다. 이런 이유로 결혼 못하겠다고 하는 제가 너무 쪼다같지만 어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감당하고 결혼해 살라고 하면 사는 게 정상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여자친구 보탬 없이 시작은 제 모든 걸로 한다 해도 미래를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500 이상을 먹는 데 쓰고 그 외 생활비 포함하면 답이 없을 듯 합니다. 또 2달 전 뷔페에 같이 가서 10접시는 후딱 해치우고 집에 가서 톡 하나 옵니다. 짜파게티 5개 끓이는데 너구리 몇 개 넣지? 라는 톡이 왔습니다. 솔직히 톡을 보며 이게 맞는 건지 두렵던 제 자신. 여자친구랑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지만 여자친구는 음식은 사람의 자유 중 하나라는 고집이고 식습관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저와 먹는 것 둘 중에 음식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신보다 돈이 아깝냐는 말에 헛웃음이 한번 나더니 너 또한 음식이 나보다 중요하냐며 물으니 자기는 아니라며 저를 치사한 놈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생각한 미래는 건강과 노후에 대한 저축이었는데 몇 시간을 달래고 달래서 말해도 그저 귀닫고 본인 말만 하려고 합니다. 대화 중에 지치는 것을 떠나서 짜증만 커지다 보니 저도 배려와 이해심이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자기가 번 돈으로 먹는데 다 쓴다 했으니까 나도 내가 번 돈 우리를 위해 저축 안 하고 취미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모든 걸 다 사고 여행도 혼자서 다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하냐고 묻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저는 그럼 너는 먹으려고 결혼하냐? 물어보니까 안전벨트를 풀면서 그럼 하지 말자고 하고는 내리길래 알겠다고 하고는 출발했습니다. 집에 와 아무 생각 없이 잠을 푹 자고 일어나 보니 여자친구에게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 있었고 제가 답이 없으니 문자로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연락 안 했습니다. 계속 전화가 오지만 받기 싫습니다. 지난번 카드 값으로 700만 원 나온 날 큰 금액이 누구에겐 거짓으로 들리시겠지만 그달에 여자친구 아버님 생신도 있어서 좋은 양주 선물을 생각했는데 여자친구의 의견은 먹을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에 백화점 가서 한우 선물 세트 2개와 좋은 곳 가서 저녁을 사드렸더니 완전 털린 느낌이랄까 잔치 수준의 금액이 나온 거였습니다. 한 번은 여자친구와 일주일에 주말과 평일에 한 번 정도를 만나는데 주말은 여자친구와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끼 식비를 10만 원만 잡아도 크고 연애 초반에 맛있고 좋은 곳으로 데려갔더니 이제는 입맛도 까다롭고 고급이 되었는지 그 후로는 그런 곳만 가자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도 가격인데 먹성까지 좋다 보니 20만 원 가까이 먹기 마련입니다. 저런 곳을 주말 저녁에 한 번 간다 한들 엄청나게 먹다 보니까 결국은 비슷비슷합니다. 연애 초에 도시락을 몇 번 싸줬던 여자친구 손맛이 좋은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집에 있을 때는 요리라도 해먹어보려고 온갖 애교 부리며 부탁을 해본 결말은 더 끔찍했습니다. 마트 가면 파는 큰 당면 봉지가 몇 인분인가요? 한 봉지 다 넣습니까? 된장찌개 한 번 끓이면 큰 전골 냄비에 해먹습니다. 비싼 차돌박이도 몇 봉지씩 사와서 넣고 끓이고 닭볶음탕은 닭만 3마리 감자는 10개 이상이고 각종 당근, 호박, 고구마 등등 전부 듬뿍듬뿍 넣습니다. 고기는 무조건 키로로 사와서 뭐든 듬뿍 넣고 요리하니 잔치 요리처럼 정말 엄청나게 푸짐합니다. 먹성도 좋지만 손도 엄청 큽니다. 식당 가서 먹을 때는 남기는 일이 거의 없던 여자친구지만 만들어 먹을 때는 먹을 양보다 더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 먹성으로 남길 만큼 더 만든다는 건 정말 학창시절 급식에서 볼 듯한 어마어마한 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몇 번 말해봤죠. 이렇게 하면 낭비라고 이렇게 많이 남은 거 누가 먹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다음날 먹겠다고 하더니 질린다고 결국은 안 먹고 전부 다 버립니다. 그 당시에도 와이프로는 아니겠다라는 고민을 몇 번 해봤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잊어버리고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턱 막히고 우울합니다. 제 여자친구 체형을 말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너무 예쁘고 좋지만 솔직히 뚱뚱한 편입니다. 여지껏 누굴 외모로 판단한 적은 없었지만 뚱뚱한 여자친구는 이번이 처음은 맞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밝고 잘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이것저것 뚱뚱한 모습들이 가려진 좋은 모습에 저는 정말 그 누구보다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처음 본 날 친구들이 저에게 여자친구가 좀 심하게 뚱뚱하다며 놀래서 말했지만 한두 번 보다 보니 성격이 정말 좋다며 이젠 꼭 결혼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어마어마한 식성은 친구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과의 식사에서는 가족 될 사람이라서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는 피해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닭꼬치를 5개 먹고 20개를 포장한 것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지만 남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추가 주문할 때도 직원이 오면 오빠가 더 먹을 거라서 추가로 더 주문한다고 말을 하고 시킵니다. 저런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꼭 저렇게 말을 붙이고 주문을 합니다. 여자친구와 주말에 같이 있을 때 제가 운동 갔다 온다면 가지 말라고 싫다 합니다. 운동하기엔 같이 있는 시간이 아깝다며 애교 부리며 붙잡습니다. 그래도 결국 한 번이라도 갔다 와서 보면 그 사이에 수두룩 쌓여서 비어있는 배달 음식들, 그렇게 시켜먹고도 주방에서 뭐 만들고 있는 여자친구. 저는 운동하는 걸 무척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은 운동 취미가 있습니다. 과식은 안 하지만 맛있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를 만나고 매일 보는 것도 아닌데 생활 습관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살이 10kg 이상 쪘을 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찌뿌둥하고 답답하고 무겁던 몸뚱이. 움직여도 몸이 무겁고 모든 게 다 귀찮게 느껴지고 여자친구와 함께 걷다가 우연히 유리창에 비치는 우리 모습은 그냥 뚱뚱한 남자와 뚱뚱한 여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후로 저는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여자친구 식성에 맞춰서 먹지 않고 평소 양만큼 먹으니 쉽게 살은 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같이 운동하자고 조르고 졸라서 등산하기로 한 날 20분도 못 올라가서는 좀 쉬자며 돗자리 깔던 여자친구가 출발 전에 제 가방에 뭘 집어넣더니 가방에서 도시락이 4개가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짜증날이 무거운 이유가 도시락 때문이었습니다. 우걱우걱 싹 비우고 출발하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올라가려고 하니 뒤에서 들리는 한마디는 위로 말고 아래로. 20분 걷고 힘들다고 도시락 먹고 아래로 가자는 여자친구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 그냥 운동은 저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먹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음식을 제게 먹어보라 준다 해도 빵은 밀가루 맛, 고기는 그냥 씹는 맛, 무엇을 준다고 해도 이제는 다 똑같은 음식입니다. 이 와중에 문자 내용 중에 하나인 자기가 뚱뚱해서 싫어진 거냐고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만남은 가식으로 보였나 봅니다. 뚱뚱한 모습과 집안, 그리고 직업 등 모든 걸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보려고 했었고 여자친구의 좋은 모습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늘 여기저기 자랑했기에 저희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두들 여자친구를 선입견 없이 좋은 모습으로 인정해줬는데 본인은 포기 못하겠다는 이기적인 모습에 지난 몇 년간 만남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자친구에게 쏟아부은 돈은 아까움 없이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만나서 행복했던 추억은 잊기 힘들겠죠. 참 씁쓸합니다. 여자친구와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먹성 때문에 자신이 없다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아무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